안녕하세요. 현철입니다. 오늘은 IC 에디트, 아이스 에디트, 아이스 디트, 아이스 에디트라고 하는 인 컨텍스트 AI 이미지 에디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 컨텍스트 에디트가 뭐냐? 바로 그냥 맥락상, 그러니까 문맥상 그냥 딱 여기 이렇게 살살살 고쳐줄래?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원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원은 모델이 엄청 무거워요. 그죠? 그런데 이 IC 에디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로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큰 그 모델, 라지 스케일 디퓨전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필 모델을 써요. 플럭스의 필 모델을 쓰는데, 그냥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를 그냥 직접 고치는 작업을 간단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필 모델로 하는데, 로라 기능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10초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이제 소개 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줄 1, 2, 3, 4, 5가 이게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뭐 배경을 하와이로 바꿔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옷을 바꿔줬죠. 그 다음에 서핑보드를 다 이렇게 했다가 이거를 이제 스펀지밥으로 딱 바꾸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또 넣는 작업, 이렇게 이거를 단계별로 그냥 이미 인페인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쳐 넣으면 되는 겁니다. 텍스트로 바로 그냥 맥락을 읽어서, 인 컨텍스트죠. 맥락을 읽어서 바로 이 아이스 에디트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장점이죠. 그 다음에 얘가 정말 놀라운 건 좀 사이즈가 작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12 사이즈로 일단 작업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스케일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단점은 있지만, 그러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쓱쓱쓱쓱 바꿔볼 수 있다. 또 제일 아래쪽 한번 보실까요? 원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글자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컵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귀걸이죠. 그 다음에 골든 루비 크라운을 씌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 색깔을 다크 그린으로 바꾸죠. 근데 그 이원에서 봤던 그 빨간색으로 바꿨을 때 대비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옷 색깔을 바꿉니다. 체크무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워터컬러 페인팅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또 합니다. 또 중간에 그 로고 옆에 오른쪽에 보면 리무브 더 도구를 보면 개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개가 이게 뒷모습도 있고 거울에 비친 앞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싹 지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에디트라는 걸 한번 보시면 플럭스 필 모델을 씁니다. 필 모델을 쓰고요. 필 모델은 좀 그냥 크잖아요. 그쵸? 이제 메인이 이제 그 풀 모델이 22기가, 23기가 정도 되는데, 로라는 오히려 굉장히 작습니다. 230메가 정도. 그래서 저 아이스 에디트 노멀 로라로 들어가면, 저 232메가 정도만으로 싹 연결해서 해주니까, 이거 엄청 빠르다.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단점이 있죠. 그쵸? 어떤 단점이 있냐면 바로 510 중간에 보시면 must resize to oily. 그래서 512로 폭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이트에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위드스 기준으로 512를 맞추고, 실제로 이제 두 개를 이미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1024, 1024. 이렇게 1024로 되는 1024, 512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이미지가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요런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문장이 들어가 있고, 예전에는 뭐 이거를 이제 직접 붙여서 넣었어야 됐지만 지금은 이제 요게 들어가 있는 그 컴포넌트가 딥티크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스트럭션, 이게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를 쓰면 어떻게 바꿔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양쪽이 똑같은데 요렇게 바꿔줘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냥 해봤는데 그러니까 딥티크 프롬프터를 쓰지 않고 텍스트 엔코더를 쓰지 않고 해봤는데 그래도 되긴 돼요. 네, 되긴 되는데 한번 뭐 또 지침이 그러니까 네,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탐험해 보시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뭐 리덕스나 뭐 당 뭐 이런 것들을 뭐 붙일 수 했으면 좋겠다. 네, 한번 또 이게 아무튼 로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프로세스들과 잘 녹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필 모델이 아니라 그냥 모델로 붙여봤을 때는 잘 안 붙긴 했거든요. 네, 아무튼 기대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그 제가 E1 모델하고 I1 모델에서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죠. 그 이미지를 그냥 수채화 느낌으로 바꿔줘 라고 했더니 이게 로라니까 살짝 그 약간 그 건물을 약간 톤을 살짝 이렇게 바꿔주면서 또 이렇게 배경에 채색도 하면서 네, 실사와 그림이 같이 섞여 있는 반실사라고도 좀 부르기도 하죠. 네, 이런 느낌이 이제 이미지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네,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왼쪽 이미지죠. 이 왼쪽 이미지를 넣어주면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한 이미지를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이미지를 두 개가 나란히 병렬된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딱 이쪽에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만들어줘서 네,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여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원래 있던 요 이미지가 여기 있었을 텐데 얘를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미지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양쪽에 두 개의 똑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왼쪽이랑 똑같아. 그렇지만 이러이러하게 바뀌어. 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이미지도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걸 잘라서 슬라이스를 해서 이것만 이제 내보내게끔 워크플로우를 짜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512, 그 다음에 여기가 512에서 가로폭이 1024인 모델의 반쪽을 이미지의 반쪽을 네, 고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재밌는 건 두 개를 붙여놓고 양쪽을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이.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거를 참조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 스텝을 도는 동안, 네, 유닛을 도는 동안 여기를 계속 비교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눈으로 보기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가로로 긴 그 이미지였죠. 그런데 결국엔 얘를 1024로 512로 512에서 1024로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지가 더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가로로 긴 이미지를 넣으면 오히려 이미지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덧칠한 듯한 효과. 또 여기 싹 이렇게 바뀌었죠. 네, 되게 멋있네요. 네. 또 제가 이미지를 부분을 좀 잘랐습니다. 부분을 이제 잘라서 넣으면 여기가 512, 512 그래서 1024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길어지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행렬 사이즈 맞추면서 이렇게 요렇게 여기를 512로 맞추는 작업으로 이렇게 뭐 학습을 하고 했겠죠. 지금 초기 단계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오히려 세로로 긴 이미지들은 더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다. 네. 해상도를 좀 높여서 만들 수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로폭이 512로 되어 있는 함정이 있다. 네. 단점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SD 1.5로 만든 거거든요. 네, SD 1.5로 만들었던 건데 이거 좀 색도 바꿔주고 컬러풀한 윈도우를 좀 만들어 봐 이렇게 했더니 그냥 쓱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네, 재밌죠. 네,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한번 좀 해봐 그랬더니 이미지는 정말 그대로 있고 사람들만 쓱 들어가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로라를 쓸 수 있다 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초 만에 나오니까 뭐 원하는 만큼 쓱쓱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건축 이미지가 아니면 더 재밌는 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이게 용을 이제 언젠가 용을 한번 만들었는데, 네, 용이 두 개네요. 용용, 네, 용용, 네. 뒤에 거는 하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불을 뿜게 해줘라고 했어요. 여기다 제가 이렇게 마스킹 한 거 아니고 그냥 불을 뿜게 해줘까지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적당히 여기 잡아서 지금 이빨도 살짝 바뀌긴 해요. 왜냐면 이제 불을 만든 영역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여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불을 뿜게 만들어준 거죠. 네. 사실 이 정도면 대단한데, 네.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건축 아닌 걸 하니까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눈체크할 때 한번 그 테스트 해봤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글자가 네, SVD quant 뭐 light in is fast 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아무튼 뭐 light and fast였나 보네요. 네, 그런데 이거 글자를 바꿔달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테스트 했을 때가 마침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퇴근 직전이어가지고, 네, TGIF, 네, Let's go home, 네,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뭐 제대로 된 글자도 있고 좀 틀린 글자도 있지만 아무튼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글씨만 싹 바꿔주는 것도 네, 마스킹 안 하고 네, 가능하다. 네, 요거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색깔을 좀 바꿔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Let's go home. 네, 이렇게 해놨었고 고양이가 또 웃었어요. 고양이 웃고 또 하얀 고양이로 쓱 바뀌었습니다. 배경이랑 뭐 거의 모든 거 그대로 있고 고양이만 싹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아예 더 하얀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TGIF, 네, Let's go home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야, 이런 거 정말 재밌게 지금 보면 요 부분은 그대로 있네요. 네, 요 그대로 있고, 네, 꼬리 모양도 다 그대로지만 고양이 지금 거의 다 그대로거든요. 털이나 이런 것도 쭈뼛쭈뼛한 것도 거의 다 그대로인데 뭐다 고양이만 흰색으로 바뀌었다. 네, 수염도 그대로군요. 자, 그리고 어떤 스케치가 있으면 그 스케치를 가지고 지금 여기 나무 막 살아났네요. 네. 그리고 이 뒤에 배경도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고, 네. 약간의 스케치의 톤도 좀 살짝 입혀진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새카맣게, 네. 새카맣게 배경을 싹 바꾸면서 재밌는 거는 이미지 전체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걸 새카맣게 바꾸니까 어때요? 네. 나무는 또 흰색이어야 되잖아요. 네. 색감만 안 보였을 거니까 나무를 흰색으로 싹 바꿔줬어요. 네. 근데 선들은 거의 그대로, 네, 그대로 보이는 듯한 그리고 배경이 새까맣게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 선들도 흰색으로 바뀌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건물은 바뀌지 않고 효과 좋죠. 네, 저게 한 줄로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GPT에서 많이 해봤던 거죠. 메스 모형으로 바꿔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가 실사 같은데 건물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거의 그대로고 이제 겹치는 부분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신만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얀 면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의 톤을 좀 죽이는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좀 살짝 탁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재밌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네, 그냥 이런 것들을 해야 재밌구나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폭포 하나 만들어 줄래? 라고 했더니 정말 폭포를 쓱 만들어 줬고요. 네, 스케치로 바꿔보자 라고 했더니 이렇게 스케치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GPT에서 했던 거의 한계는 좀 뭐였냐면 되게 유사하지만 형태가 막 틀어지잖아요. 약간 대고 그리는 게 아니라 보고 그리는 듯한, 네, 제가 결론 내린 품질은 정말 좋지만 보고 그리는 한계가 있어서, 네. 근데 요즘엔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됐죠, GPT도. 네. 그런데 얘는 정말 약간 대고 그리는 거와 보고 그리는 게 경계선인데 이 정도면은 반쯤 대고 그렸다, 네, 라고 트레이싱해서 그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소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톤을 좀 바꿔서 네, 이런 식으로 강한 그런 스케치들도 만들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 외관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케치 톤으로 바꿔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멋진, 네. 비슷한 톤의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네. 요거를 또 약간의 수채화 느낌으로 바꿔보려고 했더니 또 약간 반실사의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파스텔 톤이 들어간 재밌는 이런 스케치들도 만들어졌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로라를 썼기 때문에 반실사 느낌이 진짜 강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몇 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게 하이드림으로 만든 그림인데요. 그림이 정말 멋지게 나오긴 했는데, 바다도 멋지고, 이 부두라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트랙도 되게 좋은데, 갑자기 달이 떴어요. 달이 뜨고, 달까지는 괜찮은데, 달까지 그냥 합성이겠거니 하면 되는데, 갑자기 왜 달에서 이제 뭔가 빛이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구름으로. 이런 거 우리 또 지워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에디트로 이것저것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얘가 지우죠. 이제 지우려다 보니까, 달을 지웠어요. 달을 지운 게 아니라 달의 색을 지웠네요. 그쵸?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하다 보니까 달의 색을 좀 많이 지우기도 하고, 약간 또 형태가 살짝 바뀌기도 하고, 작업을 하다가, 달이 일단 지워졌어요. 달은 없어졌네요. 그 다음에 달의 느낌도 이제 거의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마스킹 여기만 이제 먹고 있는 거죠. 달 있는 데만. 이 광선이라기보다 이 흔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발자취. 달의 발자취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흔적을 싹 지웠습니다. 그리고 달은 오히려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구름을 이제 다시 자기가 이렇게 살짝 재생성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굉장히 매끄럽게 지웠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이게 뭐야? 하늘을 얘가 싹 이제 전체 매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달을 지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제가 합성한 거 아니거든요. 일단 밑에 톤은 그대로고 위에 톤이 싹 바뀌었잖아요. 정말 너무 멋진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름도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영역을 얘가 넓게 잡고 하니까 이렇게 멋지게 달을 지울 수 있구나. 뭐 몇 번 걸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엄청 하나당 굉장히 짧게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걸어놓고 그냥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업스케일로 딱 했더니 너무 멋진 그림이 박수. 그래서 이렇게 잘 되니까 하늘색도 이렇게 예뻐지고, 그동안 하늘색을 바꾸지 못했거든요. 부분만 이렇게 딱 마스킹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또 이게 보다 보니까 어때요? 또 안 좋은 것도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약간 뭔가 지우긴 했는데 좀 넓게 잡았을 때는 잘 지우는 거죠. 자기가 넓게 잡았을 때는 잘 지우고, 그러나 흔적이 좀 남았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좀 확대를 다시 해보면 저런 흔적이 싹 보입니다. 뭐 멀리서 보면 안 보이지만, 원래 달이 있었던 거를 보는 사람은 딱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약간 그 영역에 구름을 살짝 그려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냥, 그렇죠. 우리 눈에만 보여.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뭐 지구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뭔가 지구의 느낌,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것도 뭐 확대해서 보면, 뭔가 푸른 행성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하이 드림 할 때 비교하려고 이제 이쪽으로 빼놓고, 사실은 놓쳤어요. 놓치고 이제 하이 드림에서 한번 E1에서 테스트를 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하이 드림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768 사이즈로 해서 이미지 상도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비슷해요. 아이스 에디트랑 좀 비슷하게 저기를 동그란 원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가끔 구름을 통째로 날려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빛을 또 이렇게 연장시키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되게 자연스러운데 구름이 없어졌죠. 구름이 없어지고 달만 남게 됐습니다. 하늘은 또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구름은 좀 놔두고 해줄래? 라고 했더니, 거기를 싹 어떻게 하면서 적당히 좀 이렇게 넓게 지우다 보니까 약간의 경계성이 있는, 그래도 좀 괜찮게 잘 지워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E1 모델이니까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좀 구름을 다 먹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마스킹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흔적이 거의 사라진, 네, 이런 모델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원 모델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된다면 좀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업스케일한 모델이 아닌데 이거 1024 그 상태에서 그냥 지운 모델이에요. 네, 예고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모델일까?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살짝 보이게 네, 워터마크처럼 해놨는데 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모델을 이제 젠스파크에서 돌린 모델이고요. 한번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테스트는 또 이렇게 멋진 이렇게 하얀 게 나왔어요. 아까 이거 2원에서 한번 예고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였냐면 모던 아키텍처로 하는 그 작업인데, 모던 아키텍처로 만든 것 중에 불이 항상 켜져 있었는데 불이 꺼진 홈이 나왔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색감도 특이하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기둥도 있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몇 가지 요소를 줘봤습니다. 일단 불 좀 켜줘. 그 다음에 수영장에 사람 좀 집어넣어줘. 그 다음에 위에 까사블랑카, 하얀 집이니까 까사블랑카라고 한번 이름을 달아줘 라고 하고, 네, 아이스 에디트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좀 실패하는 게 있어요. 뭘 실패하냐면, 뭐 글자가 좀 쓰여지는데 좀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불을 못 켭니다. 네, 불을 못 켜고, 사람들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불을 못 켠다. 네,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저렇게 그냥 글자만 쓰는 게 아니라 마치 간판을 달듯이 저 모서리를 이용해서 저런 그 요소를 집어넣었다. 이거 굉장히 좀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좀, 네, 이게 오일리 사이즈니까요. 네, 좀 이제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안습이죠. 네. 그리고 지금처럼 까사블랑카를 이제 나눠서 쓰면서 위에 또 저 패러핏 같은 것들을 좀 집어넣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갑자기 불을 켜면서 네, 사람들은 지금 수중 발레를 하고 있네요. 네, 수중 발레를 하면서 까사블랑카를 정말 이게 약간 그 조명이랑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 전체에 까사블랑카 그 면 전체에 아주 독특하게 네, 제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업스케일 하면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까사블랑카가 다 이렇게 새겨진 재밌는 모델이, 재밌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이 켜지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야, 이제 불 켜지는 거에 좀 집중하게끔 해보자. 그래서 다른 프롬프트 지우고 불 좀 켜줄래? 라고 했더니 불을 켜줍니다. 근데 무슨 그 축제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오징어 배 잡이, 네, 오징어 잡이 배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불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불을 켜달라고 했더니 정말 불 켜는 데만 좀 집중을 한 거죠. 하지만 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만든다는 게 사실 포인트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그나마 봐줄 만한 네, 그런 불을 켜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 실내라고 하는 거, 조명이 켜져 있는 요소만 잘 찾아서 비교를 하는지, 그리고 비교를 해서 거기만 싹 이렇게 만들어 주는지 정말 놀라운 네,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역시 이걸 하이드림 2원에서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그래서 까사블랑카 잘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이게 768인 거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네, 그다음 사람도 집어넣지만 갑자기 저기 막 그 위에 창도 막 뚫었죠. 그런데 불을 못 켜고 있어요. 네. 그리고 까사블랑카 굉장히 글씨를 멋지게 썼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불을 못 켰다. 네, 이게 함정이죠. 네. 그리고 또 까사블랑카 굉장히 과하게 쓰고 또 왼쪽에도 좀 집어넣습니다. 네, 그런데 오타도 좀 있고 네, 불을 여전히 못 켜고 있어요. 네.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또 예고편 하나 가실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불을 잘 켜주고 네, 또 사람을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까사블랑카도 저렇게 멋지게 써주는 모델이 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이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정말 제가 예고편입니다. 또 두 번째 예고편 스포예요. 네. 티저인가요?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잘 만들어주니까 또 제가 다른 주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였냐면 아까 그 이미지에서 창을 좀 몇 개 뚫어줄래? 네. 라고 했더니 저렇게 또 창을 자연스럽게 4개를 뚫어줬습니다. 네. 이미지는 이제 그대로고요. 네.
그래서 이 모델 기대된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네, 다음 영상에 또 집중해보 할 건데 일단 비교샷으로 넣어놨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테스트는 이겁니다. 네, 기억나시죠? 상어, 아기 상어, 뚜루뚜루. 네, 이거를 아이스 에디트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저 많은 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소를 하면서 저 부분 이게 로라가 좀 잘못 적용됐을 때 나오는 그런 약간 이상한 그 회색 질감 있잖아요. 황토색 질감. 그런 것들이 좀 조면에 적용이 됐고요. 두 개의 그 면에, 두 개의 볼륨에 적용이 되면서 또 이렇게 마치 그 책 그 글자 약간 지금 보니까 그 전태일 기념관 같은 느낌도 있네요. 네. 네. 그 제가 작가분을 좀 아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 적용이 됐을 때 지금 볼륨은 거의 뭐 유사하게 되어 있고 전체 질감을 이렇게 싹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다. 네. 그래서 아이스 에디트가 역시 건축에 들어와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저런 면에 대한 학습이 아마 좀 덜 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을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해봤어요. 네, H1처럼 하이드림 E1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창을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해봤는데 네, 뭔가 이제 이 볼륨에 맞춰서는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평행한 선들이 좀 보이죠. 하지만 이게 이것을 창이라고 볼 수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여긴 또 재밌게 좀 창이 좀 뚫린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이제 요 왼쪽 위에도 이렇게 창이 좀 뚫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엔 이제 이런 아이스 에디트도 요 정도의 한계가 좀 있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또 한번 자랑을 해보자면, 스포를 해보자면, 아니, 이렇게 볼륨을 싹 바꾸면서 저렇게 창을 뚫어주는 모델이 있다면, 네. 나머지 다 그대로죠. 나머지 다 그대로고, 저 부분만 싹, 정말 멋지게 뚫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그렇죠. 네. 다시 박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번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에디트로 그 앞에 그 모던 아키텍처로 만들었던 볼륨에서 우리 그 CFG 테스트했던 그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창을 한번 뚫어달라고 해봤어요. 근데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좀 잘 나온 것도 있습니다. 좀 잘 나온 거 이미지 몇 개 좀 모아봤는데 일단 창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12다 보니까 좀 어설프죠. 네, 뭔가 좀 잘 안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망가지기도 합니다. 또 창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던 창들도 좀 자기가 고치는 작업을 좀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창을 또 너무 많이 만들면 또 저런 식으로 좀 망가지는 그런 이미지 마음이 아프죠. 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왼쪽 벽에다 제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기 있는 저 뒤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볼륨도 보면 왼쪽 벽의 질감이 살짝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자 볼륨을 싹싹싹 바꾸면서 저기에 창들이 저렇게 좀 어색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창을 또 많이 뚫다 보면 또 이제 약간 이상한 이게 또 이제 작은 모델의 좀 한계라고 볼 수는 있죠. 네. 역시 건축물에 적용은 좀 아직 어려운가 라고 싶지만 또 이 분야의 절대 강자죠. 예, 말하면 엄청난 언어 모델로 또 서버에서 잘 해주는 그 놈은 그냥 이미지 퀄리티가 좀 엄청납니다. 다만 볼륨이 살짝 바뀔 뿐. 근데 갑자기 눈이 정화되시죠. 네. 왜냐면 이제 일단 해상도도 좋을 뿐더러 이미지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창을 싹 만들어 준다. 그래서 왼쪽 벽에 저 느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 다음에 그 E1에서 제가 테스트했던 클래딩 바꾸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뭐 너무 잘 바꿔줍니다. 볼륨이 살짝 바뀔 뿐. 하지만 금속으로 된 그런 클래딩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너무 잘 바꿔주고요. 또 다른 느낌의 금속 클래딩을 좀 요청해 봤더니 이렇게 싹 바꿔줬습니다. 너무 좋죠. 원래 이미지에 대한 우리가 집착만 놔버린다면 굉장히 이미지 퀄리티는 역시 챗 GPT를 따라가기는 아직은 그 아이스 에디트나 E1 같은 게 해상도가 일단 작거든요. 로컬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선셋으로 바꿔줘 라고 했더니 그냥 번쩍번쩍, 네, 좀 과하지만, 네, 이렇게 되는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런 모델이 있죠. 원래 모델을 볼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이렇게 질감도, 네, 물론 챗GPT를 보다가 깔끔한 이미지를 보다가 왔지만 얘도 그 모델이 제가 발음을 해버렸어요. 네. 아무튼 이 모델을 쓰면 약간의 해상도가 약간 좀 지글지글한 그런 노이즈가 좀 끼는 거가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바꿔준다면, 네, 또 이게 그 가로 세로를 좀 바꿨을 때, 비율을 바꿨을 때 이 정도로 해준다면, 네, 한번 우리 또 기대를 하고 창을 이렇게 막 제가 뚫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어떻게 다 잘 연결하는가, 너무 감동적인, 네,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아이스 에디트는 굉장히 빨리 이걸 다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플럭스랑 눈차크를 붙어서 플럭스 엄청 빨리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스 에디터를 싹 바꿀 수 있다면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이 엄청 그 이미지 제너레이션 그 시간, 그 다음에 이거 이미지 에디트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엄청 단축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복잡한 기법 없이 그냥 말로, 컨텍스트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또 포인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일단 아이스 에디트, 이게 아이스 에디트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네, 또 다음번에 영상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바이.